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밀수로 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이제 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연락을 좀 많이 받는 게 이제 뭐 해외 사이트에서 그 합법적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불면증 약이나 뭐 다이어트 약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신청을 했는데 직구를 했는데 이제 세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러는 경우가 요즘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의 주제를 좀 선택해서 좀 요렇게 세관에서 조사를 그러니까 세관에서 연락이 오거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가기 앞서 우선은 요즘 제일 문제되는 게 CBD 오일입니다. CBD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을 이제 어설프게 좀 찾아보게 되면 이제 합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뭐 합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가령 제 클라이언트 중 일부는 그냥 이제 CBD 오일 만약에 들어오다가 이제 세관에 걸리면 그냥 세관에서 그거를 폐기하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찾아봤다고 하는데 그런 거 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된 정보고 CBD 오일 같은 경우도 이제 THC 즉 대마 농도가 0.03% 이상이 되면은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정확히 알아보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제가 이제 세관이나 수사기관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이제 조사를 받기 전이죠. 조사를 받기 전에 이제 클라이언트들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저한테 그럽니다. 이제 변호사님 저는 이제 합법적인 줄 알았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이제 형법 같은 경우 아니면 뭐 형법뿐만 아니라 뭐 모든 법률 다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뭐 형법이나 이런 형사소송법 그런 법률에 의해서면 법률의 무지는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몰랐다 이런 거 갖다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양형에서 좀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혐의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이러지 뭐 무죄 무혐의 이렇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거 좀 정확히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해외 사이트에서 CBD 오일, CBD 카트리지 등을 별다른 생각 없이 구매하였다가 세관 등에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아까 위에서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락이 요즘 자주 옵니다. 그래서 요즘 인천공항 보면은 이제 좀 해외여행객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 제가 인천공항 요즘 되게 자주 가고 있습니다. 자주 가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CBD 오일이 합법적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CBD 오일 중 THC 농도 0.3% 이상인 경우 불법으로 보고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THC 농도가 0.3% 미만이어야지 이제 합법적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해외 사이트에서 그냥 대마가 들어있는 THC가 들어있는 CBD 오일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고 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CBD 오일을 이제 물론 이제 그 클라이언트 분이 이제 CBD 오일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뭐 당연히 이제 0.3% 이상인 게 들어왔고 거기다가 이제 그 사이트에서 판매자가 이제 뭐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대마 가루를 또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뭐 대마 가루 1g인가 0.1g인가 1g인가 아무튼 그거를 이제 추가해가지고 이제 나름 걔네들 서비스 차원에서 보내줬는데 다 처벌됩니다. 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모르고 서비스인 걸 잘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광고 그 사이트에 보면은 사이트 이제 상품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품 설명에 나오는데 밑에 이벤트 내용이 대부분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CBD 오일 이런 거 해외에서 카트리지 이런 거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직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마약을 밀수하다가 이제 뭐 CBD 오일이나 CBD 카트리지 같은 거 이제 직구를 했다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THC 농도, 즉 대마죠, 대마. 0.3% 이상인 CBD 오일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위에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구분한 뒤 대마 또는 대마초를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직구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대마를 밀수한 경우. 그래서 이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뭐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정보들을 판단하고 정보들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막 직구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마약 밀수로 이제 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마약 밀수가 문제된 경우 피의자는 합법적인 줄 알았다면서 고의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률을 몰랐습니다. 합법적인 줄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사기관은 통제 배달이라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통제 배달은 제가 요거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고, 통제 배달 그다음에 이제 뭐 휴대폰,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그다음에 소변 모발 및 소변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다 객관적인 자료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통제 배달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면, 통제 배달 같은 경우 이제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 잘 모르는데 뭐냐면 이제 불법적인 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이나 이제 세관에서 불법적인 물품이 들어왔다는 거를 계속,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속해서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말 그대로 그 수령하는 사람한테 도달했을 때 딱 그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약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통제 속에서 계속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배달하며 최종 수치인 수령할 때 적발하는 수사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현행범 체포하는 느낌이죠. 그렇게 적발하기 때문에 이거 뭐 섣불리 혐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통제 배달로 적발되는 경우. 그리고 마약 보통 이제 직구하다가 걸리는 경우 대부분 통제 배달로 적발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섣불리 혐의 부인하면 당연히 되게 안 좋아 보이겠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객관적인 자료도 있는데 혐의 부인하면 당연히 안 좋아 보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거를 말씀드리면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뭐 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에서도 이제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우선은 제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을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일찍 오라고 말씀드려서 저랑 이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좀 정리하고 얘기 충분히 하고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법률이 어기는지 몰랐다, 합법적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혐의 인정하고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에서 구매했고 언제 구매했고 송장 번호는 뭐고 어디로 받은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랑 같이 정리를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혐의 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료들, 송장 번호, 그 다음에 그 CBD 오일이나 이런 거를 구매한 사이트,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떻게 결제했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이제 예, 그렇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좀 판단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해서 보시면 반성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임해서 이제 그런 자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반성문, 단원서, 단약사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한 뒤 뭐 불면증을 갖고 있다가 호기심에 구입하여 흡연하게 되었다는 점, 그다음에 뭐 횟수가 적다는 점, 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면 이거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범이라는 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건은 결국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면은 기소유예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거는 좀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됩니다. 뭐 기소유예가 내려지려면 보통 초범인 경우에 기소유예가 내려지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시면 잠깐 보겠습니다. 위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엄중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기소유예 나옵니다. 기소유예 나오는 거 기소유예 뭐 제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는 뭐 거의 초범인 경우는 거의 다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받았고,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그러면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어차피 혐의 인정하는 건데 변호사 도움을 굳이 필요 없지 않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변호사 도움 없이 이런 거 다 뭐 반성문, 단원서, 단약사약서, 그 다음에 뭐 정신과 진료 내역서 다 준비해서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가서 어떤 뭐 준비한 자료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형사처벌이나 전과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 받는 방향으로 가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 도움 받는 게 좋고, 변호사님 중에서도 이제 마약 사건 많이 하신 그런 변호사님들 도움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마약을 구매할 때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저한테도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공항 정말 자주 갑니다. 인천공항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밀수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자칫 잘못 대응했다 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마약 사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 진짜 확연히 달라집니다. 뭐 클라이언트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인데 혐의 인정하는데 다 똑같지 않냐?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법률 전문가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뭐 변호사님이나 이런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혼자 할 것 같으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다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혐의 인정하는 경우에 또 어떻게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대응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를 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우선 첫 번째 뭐 인터넷상에서 뭐 CBD 오일이나 카트리지 특히나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혹여 이제 뭐 호기심이라도 이런 거를 이제 구매하다가 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으면 뭐 가서 이제 당장 가서 조사받거나 이러지 마시고 뭐 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법률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 도움을 받아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최대한 좀 가볍게 그러니까 사안을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제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